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 품질경영기사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관리도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관리도. 엑스바 관리도. 엑스바 관리도는 우리가 계량치 관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스바 관리도에 있어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점이 많을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엑스바의 제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문자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엑스바의 제곱은 크게 된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점들이 많다라면 산포가 커지게 되겠죠? 산포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x바의 분산 이것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x바의 분산이라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w의 제곱, 우리가 군내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군내 변동을 우리가 n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점들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산포는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시그마 x바의 제곱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엑스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우리가 관리 한계는 엑스바바, 그러니까 엑스바의 기대치 엑스바바가 되겠죠. 엑스바바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계폭이라는 것은 3의 dx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배가 있다. 그죠? 아래쪽 위쪽 우리가 3배만큼 관리하는 게 관리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이 빠져 있네요. 그리고 시료의 크기는 루트 n하고 상관없죠. 루트 n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P관리도에서는 각조의 샘플의 크기 n이 일정하게 하지 않아도 관리 한계선은 항상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n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P관리도와 U관리도가 있었다. 이거는 관리 한계선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 상태에 있다, 관리 한계선하고 규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2번에 보면 어떤 로또의 부적합수는 m 이꼬르 16이다. 그죠? m 이꼬르 16이었다. 작업 내용을 개선한 후에 표본의 부적합수 이거는 12개가 되었다. 검정 통계량은 얼마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 부적합수에 관한 우리가 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뮤제로다. 그죠? 유제로죠. 유제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C-M이죠. 그리고 루트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가 몇 개가 나왔느냐 하면 12개가 나왔죠. 12개가 나왔고 기존에 얼마였느냐 하면 16개였다. 그죠? 나누기 루트 16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그리고 24번도 실기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x바바 a x바바가 있습니다. a x바바 그리고 b x바바 a2 알바 루트 ka분의 1 kb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거는 두 개였던 x바 관리도에 있어서 평균치의 차에 대한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는 시료군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n은 시료군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건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거기에 적어보면 답은 1번이 틀렸네. 그죠? 우리가 그 시료군의 수 KA하고 KA 그리고 KB는 충분히 클 것 이렇게 돼 있죠. 충분히 클 것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NA와 AB는 같아야 된다. 그죠? NA 이꼬르
N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맞죠? 그리고 RA 바와 RB 바는 유의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두 개의 관리도는 관리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 외에 하나 더 적어 놓으면 다섯 번째 적으시면 되겠죠. 본래의 분포 상태가 본래의 분포 상태입니다. 분포 상태가 대략적인 뭐 정규 분포를 하고 있을 것.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죠. KA가 KB가 같은 게 아니고 충분히 클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 요것도 실기에 나오는 문제라 그랬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24번에 보면 Y 제조 공정에서 제조되는 우리가 부품의 특성치가 있다 그죠? 부품의 특성치를 장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해석하여 본 결과 뮤가 15.02였고 시그마가 주어져 있네 그죠? 시그마 주어져 있습니다. 0.03인 것을 알았다. 이 공정에서 오늘 제조한 9개에 대하여 특성치를 족사한 결과 X바가 15.08이 되었다. 유의수준 5%로 잡고 평균에 변화가 있는지 검정하시오. 사실상 이제 실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기 문제는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설을 설정해야 됩니다. 가설 설정. 가설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H0라고 얘기를 하는 기무가설과 H1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립가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평균치의 변화가 있는가, 평균치가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평균치니까 뮤는 뭐 뮤제로하고 다르다,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개념이고 대립가설은 그러면 기무가설은 요거하고 반대로 세우면 되겠죠. 뮤는 뭐 뮤제로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양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졌다라는 것은 작아졌을 수도 있고 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문제에서는 이제 커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변화가 있다 그죠? 변화가 있다, 다르다, 그리고 다르지 않다, 같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유의 수준이 나온다 그죠? 뭐 유의 수준이 나와도 되고 검정 통계량이 먼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유의 수준은 거기에 보면 몇 퍼센트냐면 유의 수준 5%였잖아 그죠? 그러면 알파 이꼬르 0.0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됩니다.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그마가 주어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시그마가 주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U0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U0는 X바 마이너스 뮤가 될 것이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니까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바가 얼마냐면 새롭게 측정된 게 15.08이었죠. 15.08 마이너스 원래 평균이 얼마냐면 15.02였습니다. 15.02가 될 것이고 나누기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9개를 뽑았죠. 그러면 루트 9가 될 것이고 루트 9분의 시그마 표준편차 주어져 있죠. 0.03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을 하면 6이 나올 겁니다. 아마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6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기강력을 설정해야 되죠. 기강력을 설정해야 되는데 유의 수준이 5%이기 때문에 알파 0.05잖아 그죠? 그러면 뮤에 1-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알파 하면 알파가 0.05니까 1에서 빼면 뮤의 0.975가 될 것이고 0.975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값이죠. 요게 얼마냐면 1.96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6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섯 번째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검정 통계량 U0는 얼마였냐면 6이었죠. 6이었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표값 이거는 더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U의 1-2분의 알파 이게 얼마냐면 1.96이었잖아. 그죠? 1.96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H0가 기각이 되는 거고 H1이 채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각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양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1.96이라는 거는 양쪽이잖아요. 그죠? 1.96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1.96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 안이 얼마? 95%란 얘기죠. 밖으로 벗어날 확률이 5% 0.05가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 표값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표값보다 지금 검정 통계량 값이 6이 나왔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값이 6이 나왔죠. 6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 여기에 있죠. 여기 검정 통계량 값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균치에서 많이 이 표값을 더 벗어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보기에서 알파라는 거는 이제 알파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1-2분의 알파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표값보다 뭐 검정 통계량 값이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검정 통계량 값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검정 통계량 U0가 더 크니까 어떻게 평균치가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뭐 해설은 참고로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실기에 가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해봅니다. 25번 문제에 보면 P 관리도가 있습니다. P 관리도와 X바 R 관리도가 있다. 그죠? P 관리도는 우리가 불량률 관리도로서 이거는 계수치 관리도죠. 요거는 계수치 관리도에 해당되고 X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치 관리도입니다. 평균치 관리도인데 이거는 계량치 관리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치 관리도와 계량치 관리도의 이제 특성을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P 관리도가 X바 R 관리도보다 시료수가 많다. 당연히 우리가 계수치가 시료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수치가 많고 맞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P 관리도가 X바 관리도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다. 아니죠. 계량치가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파괴 검사의 경우 P 관리도보다는 X바 R 관리도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X바 R 우리가 계량치 관리도가 아무래도 그 1번에 나오듯이 시료수가 작다 그랬잖아. 그죠? 계수치가 더 많고 계량치가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한다라고 해서 전부 파괴를 해버리면 우리가 쓸 게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사 개수가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P 관리도보다는 X바 R 관리도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바 R 관리도를 적용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사 분석을 할 때 P 관리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은 우리가 계량치 관리도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26번 같은 경우에는 모 분산을 추정할 때 자유도라는 거는 우리가 자유도는 결국은 자유도는 n-1이잖아. 그죠? n-1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을 많이 뽑았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많이 뽑을수록 우리가 정확도는 높아진다. 산포는 작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때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서 실내 구간의 폭은 당연히 작아지겠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n이 커질수록 정밀도가 높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구간의 폭은 작아진다, 정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진다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 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에 있어서 로또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규격 한치 SL이 주어져 있다. 그죠? SL이 주어진 로또의 부적 하품률을 보정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느 경우에
로또를 합격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불량률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SU와 SL이 주어진 경우 SU가 위에 있다라고 보고 SU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규격한이라는 것은 SL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N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규격을 벗어나면 불량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마 상한보다 작을 테니까 거기에 보시면 X바 이때는 U를 구하게 되는데 X바 U는 SU에다가 마이너스 어떻게 K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이것보다 작으니까 작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X바 L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SL에다가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플러스 K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SL이 주어진 경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SL 플러스 K 시그마 이거 뭐야? SL 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커야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X바 값이 크게 되면 그거는 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28번 문제 보면 X바 R 관리도에 있어서 완전 관리 상태에 있죠. 완전 관리 상태에 있을 때는 시그마 B는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계식 중에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W의 제곱은 군 내 변동이고 시그마 B의 제곱은 군 간 변동이고 그리고 시그마 H의 제곱은 개개의 데이터 3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주로 보면 우리가 개개의 3포 개개의 데이터의 3포가 있습니다. 개개의 데이터의 3포를 시그마 H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개의 3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개개의 3포는 시그마 W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X바의 3포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시그마 X바의 3포는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그마 W의 제곱을 N으로 나눠주는 거죠. 플러스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니까 시그마 B는 얼마? 제로니까 이거는 날라가겠지 그죠? 날라갈 겁니다. 날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N을 이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N 시그마 X바의 제곱은 시그마 W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로니까 시그마 W의 제곱은 어떻다? 이거하고 같이 그러면 시그마 H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찾으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표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X분의 뭐 그게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잘못 나타내는 거예요. 요걸 전부 뭘로? 시그마 X바의 제곱 요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오타가 발생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요 기호를 전부 요걸로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 있는 3번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29번을 한번 봅니다. 29번에 보면 제조 공정의 관리, 공정검사의 조정, 그리고 검사를 점검,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체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 방법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관리 샘플링 검사라고 얘기를 하죠. 관리 샘플링 검사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체크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에 관한 문제니까 2번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0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30번 문제에 보면 두 개의 별량 XY가 있다고 하죠. 두 개의 별량 XY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별량 XY가 있는데 기대치는 각각 뮤X, 뮤Y라고 되어 있고 분산은 모두 X가 됐든 Y가 됐든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랬을 때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기대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치를 나타낼 적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대치 2로 나타내죠. 2로 나타내서 요거는 2분의 어떻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요 기대치 요게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묻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상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요걸 다시 나타내면 2분의 1에 상수 2분의 1이 그냥 앞으로 나오면 되니까 기대치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2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치는 제곱의 기대치는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알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x의 제곱 이걸 갖다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냈냐면 vx 이거 분산이잖아요. 그죠? x의 분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x의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x의 분산은 제곱의 합 제곱의 기대치 그죠? 제곱의 기대치 마이너스 뭐가 있느냐 하면 2x 그죠? x의 기대치 이거의 뭐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요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구체적으로 쓰면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는 우리가 x의 기대치니까 뮤라고 나타낼 수 있죠. 뮤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뮤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뭐 시그마 x의 제곱이지. 여기 있으니까 시그마 x의 제곱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놔두고 요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요걸 놔두고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요것도 x겠지 그죠? 뮤의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시그마 여기 y도 있으니까 y의 제곱은 똑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시그마 y의 제곱 마이너스 뮤의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들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요게 2분의 1에 요 괄호가 있어야 된다 그죠? 2분의 1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요 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에 요걸 그대로 넣으면 이의 제곱의 평균은 얼마냐면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x의 제곱 시그마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가 됐죠. 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돼 있네 그죠? 플러스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뮤의 x의 제곱 요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요것도 나타내주면 요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뮤의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각각 분산은 모두 시그마의 제곱이라 그랬잖아 그죠? x가 됐던 y가 됐던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은 요것도 시그마의 제곱이고 이것도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시그마의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조건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걸 다시 나타내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요렇게 해서 풀면 될 것이고 그리고 요걸 다시 나타내 보면 2분의 1에 그러면 요거 시그마의 제곱이 있으니까 2 시그마의 제곱이 될 것이고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뮤 x의 제곱 플러스 뮤의 y의 제곱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으로 넣으면 2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시그마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 2분의 1을 그대로 빼면 돼. 2분의 1에 뭐 뮤 x의 제곱 플러스 뮤의 y의 제곱 이거 그대로 남아있네 그죠? 요거 찾으면 되겠네. 요거 됐죠? 그러면 2분의 1에 뮤 x의 제곱 뮤 y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답이 3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번을 한번 봅니다. 31번 요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림의 세 가지 오시 곡선은
모두 2.2의 부적합품률을 가지는 롯들을 합격시킬 확률로 0.10을 갖는 샘플링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산자 위험, 생산자 위험이 뭡니까? 생산자 위험은 알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을 베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생산자 위험을 알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파가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OC 곡선에서는 롯데가 합격할 확률 LP라 그랬잖아, 그죠? LP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울기가 완만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A,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비슷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안 되어 있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B,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B, 그리고 또 뭐냐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 시점에서 P0가 되겠죠. P0 시점에서 좋은 롯데입니다. 불량률이 낮은 좋은 롯데에서 올라갔을 때 이 차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알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이 알파가 우리가 생산자 위험이죠. 그럼 이거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겠지. 그럼 뭐 A가 되겠지. A가 이해되겠죠?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C는 우리가 괄호 C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타가 나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번을 한번 봅니다. 32번에 보면 모 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 이것들로부터 n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뽑고 불편 분산을 구하였을 때 분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분산의 우리가 표준 편차다, 그죠? 분산의 표준 편차, 이거는 S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분산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고기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m-1입니다. m-1입니다. m-1분의 2 곱하기 뭐가 있느냐 하면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요런 공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3포는 n이 커지면 3포는 n이 커질수록 정확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n이 커지면 당연히 3포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 그죠? n이 커지면 3포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n이 커지면 카이 제곱 분포에 근접한다. 카이 제곱 분포가 아니고 정규 분포입니다.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접근한다. 그리고 n이 커지면 왼쪽 꼬리가 오른쪽 꼬리보다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정규 분포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거지. 좌우 대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번은 두 별량 사이에 직선관계의 정도를 재는 척도. 이거는 뭡니까? 직선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R, 그죠? R, 뭐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상관계수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에 있을 때, 완전 직선일 때를 우리가 R 이꼬르 1일 때라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상관계수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번은 적합도 검증이 나옵니다. 적합도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도 검증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카이 제곱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측 도수는 실제 조사에 얻은 거 맞죠? 관측해서 얻은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관측 도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대 도수는 관측 도수보다 작다? 그렇지는 않죠. 뭐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틀린 거는. 기대 도수는 귀무가스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어떤 특정한 분포라고 보아도 좋은가. 그래서 그 뭐 정규 분포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사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도 있죠. 적합도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번에 보면 어떤 제품의 품질 특성치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20개의 제품을 표본으로 취하여 품질 특성치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을 얻었다.
분산 시그마에 대한 95% 신뢰 구간, 뭐 딴 거 필요 없고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 그죠?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양쪽이 있는데, 양쪽인데 여기에서는 S를 나눠준다, 그죠? 우리가 편차 제곱합, 제곱합을 나누어 주는데 뭐로 나눠주냐면 카이 제곱 분포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똑같은 값을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밑에 분모의 어떤 큰 값이 들어갔을 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포가 여기에는 큰 값, 여기에는 작은 값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알파에 누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는 2분의 알파 작은 값이죠, 이 자체가. 그래야 이 전체가 커지니까. 그래서 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제곱합 값을 주지 않았다, 그죠? 제곱합 값을 주지 않았는데 이 제곱합은 우리가 불편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라지 S를 제곱합을 n-1로 나눠줬죠.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n-1에 V 이렇게 해서 S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20개를 뽑았으니까 20-1 19가 되겠죠. 곱하기 V, 여기서 그 분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네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그랬으니까 분산은 얼마? 3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이 값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9 곱하기 얼마? 3의 제곱 나누기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의 제곱은 똑같죠. 19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요게 전체 S 값이니까, 그럼 표값은 여기에 큰 값이 들어가니까 1-2분의 알파니까 여기가 0.975가 되겠죠. 0.975의 자유도가 얼마? 20이니까 20개를 뽑았으니까 1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0.975의 19가 32.852입니다. 그죠? 32.852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작은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0.025의 19니까 8.90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1번.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6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36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36번은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Y 회사로부터 납품되는 약품의 유황 함유율 3포는 표준 편차가 0.1입니다. 뭐 단위는 필요 없고 그냥 표준 편차는 0.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1이었다. 이번에 납품된 로또의 평균치를 95% 정도가 0.05%로 추정할 경우 샘플은 N은 몇 개냐? N을 구하는 거다, 그죠? N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베타 X바라고 나타냈을 겁니다. 아마 요거는 우리가 품질 경영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베타 X바입니다. 베타 X바는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뮤의 1-2분의 알파에 어떻게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가 얼마냐 하면 0.05입니다. 0.05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놔두면 되고 1-2분의 알파니까 요거는 우리가 95%니까 요거는 1.96이 되겠네, 그죠? 뮤의 요거 얼마냐면 요 자체가 여기에서 보면 요게 뮤의 0.975잖아, 그죠? 정규 분포 0.975일 때가 1.96이죠.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96에 곱하기 루트 n은 지금 모르고, 그리고 시그마는 얼마였느냐 하면 시그마는 얼마라 그랬죠?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0.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0.1 이거 풀면 되겠죠? 이거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면 루트 n은 이거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1.96 곱하기 0.1 나누기 0.05 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를 없애주면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n은 루트 없애주면 되겠죠. 루트 없애주려고 하면 제곱하면 되니까 1.96 곱하기 0.1 나누기 0.05 이거에 뭐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5.366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올림을 하면 되죠. 1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이 0. 얼마 이런 건 없으니까 이거는 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7번은 샘플링 방식에서 같은 조건일 때 평균 샘플 크기가 가장 작은 샘플링은 어느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2회, 다회, 축차. 뒤로 갈수록 적다, 그죠? 1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회, 다회, 그리고 축차가 가장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면 38번 문제 개수형 축차 샘플링 검사가 있죠.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누적 샘플 크기 우리가 누적 샘플 사이즈 중시값 있습니다. NCUM이라고 하는 이게 중지시 누적 샘플 크기보다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 합격 판정 개수를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누적이니까 그거 보면 축차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누계 카운트, D는 누계 카운트죠. 누계 카운트가 될 것이고 누계 카운트 분량 누계 카운트입니다. 정확하게는 분량이죠. 분량 누계 카운트인데 그러면 축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분량이니까 누적해가 가더라도 분량이니까 작을수록 좋겠죠. 분량 개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합격 판정선이 될 거고 이거는 불합격 판정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HR에 요거는 HR이 되겠죠. HR 똑같이 HR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HR이고 HA가 되겠죠. HA 요거는 플러스 GNCUM이 될 것이고 CUM이고 그리고 요것도 플러스 GNCUM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게 아무래도 뭐 밑에 쪽에 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작을수록 이쪽이 뭡니까? 이쪽이 우리가 합격 영역이고 분량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합격 영역이고 그리고 이쪽이 불합격 영역이다, 그죠? 불합격 영역이고 이거는 검사 속행이죠. 검사 속행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검사 속행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는 거는 합격 판정 개수를 구하는 식이니까 합격 판정 개수를 구하는 식이니까 이 식이 되겠죠. 요 식이 되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다, 그죠? 3번도 있고 4번도 있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4가 나왔다 생각해 봅시다. 5.4가 나왔으면 이때는 5.4면 6개 나오면 검사 속행이죠. 그러면 5.4니까 5 이하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5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거는 버리는 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답은 얼마? 버린다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7.3이 나왔다. 이때는 뭐냐면 7.3이 나왔는데 리젝트니까 7.3이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는 올림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거는 뭐 8 이렇게 됐을 때 불합격이고 그 이하 되면 어떻게 보면 검사 속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불합격 판정선은 뭐냐면 올림을 하는 거고 합격 판정선은 어떻게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39번에 보면 X스틸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X스틸이라는 건 이제 메디안 관리도를 얘기합니다. 중앙값이죠. 중앙값 관리도입니다. X스틸 R 관리도에서 우리가 X스틸을 다 합하면 741의 값을 간다, 그죠? 그리고 알바가 27.4 K가 25, N 이꼬르 5일 때 LCL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단 N 이꼬르 5인 경우에
A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1.342가 나오고 A2 값이 0.577이 나와 있죠. 그리고 A3는 1.427이고 A4는 0.69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값 메디안 관리도에서 우리가 관리 한계선에 대한 공식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중앙값 관리도에서 우리가 관리 한계선 공식은 ME 중앙값입니다. ME의 평균 이렇게 들어갑니다. ME의 평균에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LCL을 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계산하면 됩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M3에 3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2바 이거는 다시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M3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그마를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를 D2분의 알바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D2분의 알바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의 루트 N D2분의 알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 루트 N D2분의 3 요 부분이 있습니다. 루트 N D2분의 3이 조금 내려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3은 원래는 이렇게 앞에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D2 루트 N분의 3 요걸 갖다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요걸 A2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M2에다가 M2 플러스 마이너스 M3의 A2 알바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M3A2는 뭘로 나타낼 수가 있느냐면 요거는 우리가 A4로 나타낼 수가 있죠. A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M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4 알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M3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A2 값 나와 있고 하면 풀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M3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죠. 그 대신에 나와 있는 게 A4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공식만으로 풀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M2의 평균입니다. M2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 보면 741이었죠. 741 나누기 거기에 보면 우리가 K가 25다 그죠. K가 25니까 평균이니까 25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는 LCL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LCL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4가 얼마냐면 0.691이다 그죠. 0.691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알바니까 알바가 얼마냐면 알바가 어디있죠? 알바가 27.4죠. 27.4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10.71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A4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0번 문제에 보면 40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돼요. 40번 문제는 n 이꼬르 5이고 관리 상한 UCL은 43.449 그리고 관리 한 LCL은 16.56인 X바 관리도가 있다. 공정의 분포가 30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이다 그죠. 분사는 10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 관리도에서 점 XI가 관리 한계 밖으로 나갈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I 바가 아니고 XI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 상한 UCL과 LCL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관리 하한이 있고 관리 상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이걸 SU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SL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SU가 얼마냐면 43.44죠. 43.44가 될 것이고 SL이 얼마냐면 SL이 얼마죠? LCL은 우리가 UCL, LCL이 16.56이다 그죠? 16. 여기에서 우리가 SU 규격 상한 규격 하한이라고 나타내면 안 되겠네. 여기에서 보시면
요걸 갖다 우리가 관리 상하니까 UCL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요걸 갖다가 LCL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LCL은 얼마냐면 규격하고는 조금 다른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규격 상한 규격이 아니고 관리 상한, 관리 한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우리가 16.56이죠. 16.56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관리 상한과 관리 사한이 있는데 그러면 중심이 있겠죠. 중심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면 상한과 하한이 있으니까 요 가운데 값이 우리가 CL 중심선이 된다. 그죠?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심선이라는 거는 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43.44 더하기 얼마? 16.56 나누기 2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중심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30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심선은 3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있는데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이 있고 근데 공정분포를 보니까 공정분포가 평균이 30이죠. 보니까 공정분포의 평균이 30인데 여기에 관리도의 중심선하고 공정의 중심하고 똑같다. 그죠? 여기에서도 30이고 거기에 보면 공정의 중심도 30이라고 돼 있죠. 표준 편차는 10이지만 그러면 이걸 나타내보면 우리가 나타내보면 똑같이 30이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30이니까 중심선이 여기가 될 것이고 공정의 중심이 여기가 되고 그리고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벗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여기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30이 될 것이고 공정의 중심은 30이잖아. 그죠? 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규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죠? 규준화를 시켜줍니다. 규준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표준정규분포로 가게 되겠죠. 표준정규분포라는 거는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1인 이런 집단을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집단을 이쪽으로 보내는데 왜?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로 보내는 방식은 xi 마이너스 x바 뮤라고 하면 되겠죠. x바 xi 마이너스 뮤에다가 여기에서는 xi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xi 값이기 때문에 요게 뭐 시그마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죠? 만약에 평균 같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시그마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에서 요 분포에서는 여기 위치지만 43.44지만 요쪽으로 보냈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43.44에다가 마이너스 공정의 어떤 중심 30이 되겠죠. 30이 될 것이고 나누기 표준편차 10이라 그랬잖아. 그죠? 분산이 10의 제곱이니까 표준편차는 10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해서 구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344가 나온다. 1.344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43.44의 값을 갖지만 여기에서는 얼마다? 여기에서는 1.344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도 보내줘야 된다. 그죠? 요 부분도 보내줘야 되는데 요 부분도 똑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저 부분을 보내보면 요 부분의 값이 16.56이죠. 그러면 16.56 마이너스 평균 30 나누기 표준편차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공식으로 다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34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344의 값을 갖는다 이거지.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요 면적을 우리는 구할 수는 없지만 요 표준정규분포에서는 표값을 통해서 요 부분의 면적을 찾을 수가 있죠. 왜? 요 부분의 면적이나 똑같다. 확률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뮤가 있고 그 확률이 빗금 쳐놨는 거 있죠. 저기인데 옆에 보면 뮤가 1.34일 때 요 면적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옆에 보면 확률이 있잖아. 그죠? 0.0901입니다. 0.0901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얼마? 똑같이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거 완전 좌우대칭이잖아. 그죠? 좌우대칭이니까 이 면적이나 이거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0.0901
0.0901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0.0901 더하기 0.0901 이 두 부분의 면적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0.180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